안녕하세요. 2차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지지하는 24시 스텝업의 한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 바로 LNF입니다. LNF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매일같이 팔로우업 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과거에 얘기를 했던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공매도가 왜 줄어들 수밖에 없는지와 그리고 LNF가 현재 실적 부진 관련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LNF가 과연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이전 상장이랑 그리고 공매도 관련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사를 하나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뭐 잘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기사를 보면서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코스피 이전 이슈가 사실 7월부터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공시가 이제 나오면서 아직 미확정이다 뭐 이런 공시가 나오면서 2개월 정도 밀렸는데 보통 이런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매도의 쇼커버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대감이 이제 선반영되면서 주가는 강한 상승을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LNF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졌죠. 단기 반등은 나왔지만 일부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 상승이 나왔던 그 30만원 구간대 대비해서 현재 50% 가까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15만원 구간까지 떨어졌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10월 25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쨌든 이 주간사가 이 미래에셋으로 선정이 되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은 거의 확정이 된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이 확정되기까지, 즉 우리 코스피 이전 상장하기로 정했어, 그런 한국 거래소에 이제 청구 심사를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 거는 10월 25일 날 임시주총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차익 실현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생긴 거잖아요. 어쨌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나옴으로써 공매도에 대한 물량들이 대거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물량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주가는 조정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이제 슬슬 진행을 해야 돼요. 10월 25일이 대략 10거래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 기간 안에 얘네들이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주가가 떨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것이고 공매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LNF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주가는 더 떨어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 이전 상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공매도 세력들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나는 숏에다가 지금 돈을 걸어놨는데 우리가 곧 있으면은 이 숏을 치지도 못하고 이것 또한 물량을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대요. 근데 주가가 상승하면은 내가 손실을 보니까 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더욱더 숏을 치면서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하방으로 견인을 한 거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은 어쩔 수 없이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7월 말부터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하락세를 보였죠. 이제 에코프로를 시작으로 해서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 그 영향도 이제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현재 그 공매도 세력들의 물량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 LNF는 운이 정말 좋지 않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 10월 25일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 이제 대량 보유 물량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공매도 대량 물량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어제까지만 그 10월 6일 기준으로 아직까지 이제 JP 모건,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대량 보유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량도 일단 살펴보면은 공매도 잔금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가 반등을 하니까 일부 반등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물량을 보시면은 소폭 이제 축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장기적인 추세로 본다면은 공매도 물량이 현재 줄어가고 있지만 그렇게 다이나믹한 그 상환 이력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듯 이 외국인 물량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라던가 이런 애들의 물량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최근 이제 모건 스탠리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걸 확인을 했죠. 최근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26만 주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9월 22일 기준으로 꾸준한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LNF가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어제는 좀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에 비해서 회복세가 더뎠지만 오늘은 6%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주가 회복세가 굉장히 나오고 있죠. 제가 1차적으로 시나리오를 짜드렸을 때 주가가 하락했을 때 공매도가 상한이 진행이 되면서 10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앞에 이제 공매도 상한도 다가오고 있고 일정이 있는 거잖아요. 일정주로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호실적이 겹치면서 2차전지가 이제 시장의 수급을 또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단기적인 이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LNF 입장으로서는 땡큐죠. 이 외바닥을 만들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6% 이상 갑자기 큰 상승을 보이면서 이전에 있던 큰 낙폭을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6만원 구간까지 탈환을 하면서 지금 21선, 21 이평선을 돌파할 예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반등에 어느 정도 계속 회복세가 나올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글로벌 리스크, 이 매크로적인 리스크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정강 후약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외바닥을 찍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만 해두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CPI가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CPI와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이 두 개의 부분을 확인을 한다면 오전에는 시장의 강세를 보이지만 오후에는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오늘 강세라고 해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오후 시장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흐름을 보시면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볼게요. 제가 외국인 수급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외국인도 수급을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외국인 수급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그 대량 보유자 물량 말씀드릴 때 다 외국계 운용사잖아요. 증권사고 이제 뭐 자산 운용사고 하잖아요. JP 모건,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렇게 좀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매수세 유입된 거 보면은 모건 스탠리와 지금 여기가 좀 작아서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보이시죠? 이 모건 스탠리와 그리고 골드만삭스, JP 모건에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수급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에서 지금 상충하는 매도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은 개인은 오늘도 매도입니다. 근데 최근까지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매도세를 보였는데 오늘 반등을 하니까 또 매수하려는 흐름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개인 매수세가 갑자기 늘어버리면은 외국인은 매도를 합니다.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살짝 감안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10일 기준으로 현재 체크를 해놨는데 모건 스탠리가 증권사 순매수 거래 1위입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가 26만 주,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 25만 8천 주에서 오늘 단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26만 주까지 넘어간 상황인데 장 마감까지 좀 살펴봐야겠죠. 지금 순매수세 5위에서 밀리면서 집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소한 15,000주 이하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일단은 우리가 염두를 해 두면 될 것 같고요. JP모건과 그리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의 매수세가 중요하다는 건 제가 이 대량 보유자 물량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물량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면은 얘네가 가지고 있던 공매도 물량을 상환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런 추세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LNF 관련해서 실적 관련해서 여러분들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봐야 될까요? 이 양극재가 현재 부진이라는 게 리튬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이제 그 영업이익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바로 이 LFP 배터리의 이제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국내 양극재 배터리 수요가 이제 3원 개 배터리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LFP 배터리가 시장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이 전기차 가격 인하 이슈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테슬라의 가격 인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가격 이슈가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에 이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배터리 가격이에요. 근데 배터리에서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양극재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이 양극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노이즈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도 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에는 그거는 단기적인 부분일 수 있거든요. 이 LNF가 이게 양극재만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미래 먹거리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이 LFP 배터리가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LNF 쪽에서도 LFMP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이 LNF는 지금 그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조정 구간이 될 수 있죠. 하지만 LNF가 지금 가격도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고, 조정까지 받은 상황이고, 코스피 이전 상장가 그리고 공매도 쇼커버링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보다는 더 높은 가격대로 우리가 목표가를 형성을 할 수가 있고, 미래의 가치, 결국에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얘네들 현재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미래의 가치, 시장이 이만큼 커졌을 때 얘네가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선반영이거든요. 이 밸류에이션을 끌어당겨 가지고 목표가를 형성을 하면서 그 구간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고, 최고점을 찍었을 때 고밸류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LNF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폐배터리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규모가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LNF도 그만큼 이 시장 침투율을 높여갈 수 있다라는 거고, 얘네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거래처 다각화를 통해서 매출처를 계속해서 확보를 할 겁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매크로적인 부분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초래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LNF도 이 다른 양극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구조적 성장주예요.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주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목표가 이상의 목표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에 100%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주식엔 100%가 없다고. 하지만 올라갈 거라고 믿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뭐 갑자기 전쟁이 터진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것 또한 단기 조정일 뿐이에요. 근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내가 상승에 대해서 베팅을 했었는데 갑자기 특정 이슈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양 방향성에 대한 이 전략이 항상 상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가가, 내가 이 LNF라는 기업을 매수를 진행을 할 때 투자 전략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 어떤 특정 이슈 때문에 매수를 진행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이 LNF 기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보고 이 사업이 나중에 좀 잘 될 것 같다 하면서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본인이 매수했을 때 그 시각과 그리고 앞으로의 나올 미래 가치를 선반영을 하면서 이제 상방에 투자 전략을 짠다면은, 이 LNF라는 기업이 앞으로 성장을 하면서 리스크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런 리스크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의 조정이 나올까?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어떤 이슈가 있고 현재 글로벌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현재 이 LNF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그 영향은 악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LNF가 과연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 하락에 대한 전략 또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방으로 진행이 됐을 때 나의 투자 전략과 내려갔을 때의 투자 전략은 두 개 다 존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LNF를 기존에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3개월 동안 좀 힘든 시기를 가지고 겪고 계실 텐데, 마냥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LNF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이 시점에서 진행을 해야겠다. 현재 외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내가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럼 아니면 언제 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전략들을 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격보다 좀 더 유리한 가격으로 내가 이 LNF라는 기업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목표가를 30만원을 두고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25만원 가격에 매수를 해서 물려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25만원 구간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3개월 동안의 기회비용도 놓치고, 그리고 결국에 주가가 회복이 됐을 때 25만원 구간에서 본절 구간에서 사실 이 심리라는 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은 매도를 못해서 다시 조정을 받는다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추가 매수를 통해서 25만원이었던 게 20만원 구간까지 이제 평단가를 낮춘다던가, 이게 근데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단가를 맞춰버리면은 비중만 높아지고 오히려 주가가 거기서 좀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손실폭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추가 매수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지지 구간을 확인을 하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 전략, 매매 전략에 대한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알고 가시면은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런 전략을 짜 가신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LNF가 조정이 되네? 그러면은 내가 LNF라는 회사를 투자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은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밸류에 대한 매력도도 굉장히 높아진 시점이고, 조정이 나온 시점이고, 가격도 할인이 된 상태인데 앞으로 일정 또한 있고, 공매도 쇼커버링이라는 이런 이슈까지 존재하네? 그러면은 내가 투자를 해볼만 하겠는데,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 대비해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전략을 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LNF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뭐 추가적인 이슈도 중요하지만 3분기 실적은 10월 24일 날 나오는 걸로 저는 10월 24일은 포스코 퓨처임이라 제가 잠깐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LNF의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배제를 하되, 공매도 상한 부분과 그리고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확정하는 10월 25일까지의 수급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외국인 수급을 추적을 하고, 공매도 물량을 추적을 하고, 이 주가 반등이라던가 지지라던가, 가격이 이제 글로벌 리스크가 나왔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이 어디까지 나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제 영상을 팔로우업 해주시는 게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크게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LNF는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 권유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아니고 기업 분석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LNF라는 기업을 투자를 하셨을 때 조금은 수익 볼 수 있는 확률들을 조금씩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못 보셨던 시각들을 제가 좀 튀어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매일같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영상 구독과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